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과 마주하게 되죠. 그 중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관계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를 갉아먹는 독같은 인연들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인물의 삶을 통해 이 해로운 관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을지 그 통찰을 얻어보려 합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지성인으로 칭송받던 다산 정약용 선생. 과연 그는 어째서 무려 18년에 달하는 기나긴 유배지에서 디년이라는 가장 혹독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했을까요? 그의 찬란했던 삶을 서서히 침식해 들어오던 도끼 어린 관계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다산은 과연 어떤 길을 찾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차례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강진 유배는 단순히 공간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조선을 뒤덮었던 살벌한 정치적 소용돌이, 이른바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그가 겪어야 했던 가혹한 시련의 서막이었습니다. 믿었던 이들의 차가운 배신과 진실이 왜곡된 오해에 더든 그를 끝없는 나락으로 내몰았죠. 그에게는 유배길에 오르는 쓸쓸한 뒷모습만큼이나 마음속 깊이 스며든 절망감과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강진에 도착해 다산초당이라는 외로운 공간에 머물면서 그는 붓을 들고 고뇌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함께 이상을 꿈꾸었던 동료들의 비난과 차가운 외면 속에서 다산은 인간관계라는 거대한 수수께끼 앞에 서게 됩니다. 대체 어떤 인연이 자신을 이토록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어내렸는지, 왜 이토록 많은 관계가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는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음을 던졌죠. 깊은 절망감과 답답함 속에서 다산은 비로소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유배지의 고독은 그에게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죠. 서책에 파묻혀 밤늦도록 등불 아래 글을 쓰고 강진의 자연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인연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는 왜 그 얽히고 설킨 관계의 실타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산은 자신의 경험을 해부하듯 돌아보고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관찰하며 인간 본연의 심리를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인연을 피하는 것을 넘어 독이 되는 관계의 본질을 직시하고 지혜롭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무작정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 있는 정리의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닌 자기 성찰을 통한 지혜의 씨앗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고뇌는 이제 점진적인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하루하루는 정약용에게 혹독한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세상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주었죠. 그는 낯선 땅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마주하며 자신의 삶을 갉아먹었던 독같은 인연들의 본질을 비로소 선명하게 직시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저 막연하게 피하고 싶었던 관계들이 이제는 어떤 형태로 자신을 병들게 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마치 엉켜버린 실타래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매듭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내면으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과연 나는 어떤 관계들을 붙잡고 있었던가, 그 관계들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했는가, 아니면 오히려 족쇄가 되어 나의 발목을 잡았던가를 뼈아프게 되묻기 시작했죠. 단순한 분노나 회한을 넘어 인연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특정 인물과의 얽히고 설킨 과거를 회상하며 그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독소를 주입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독소에 어떻게 반응해왔는지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그에게 새로운 결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무작정 참고 견디거나 회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으로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이 되는 인연들을 지혜롭게 정리해야 한다는 단호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리란 단순히 관계를 끊어내는 냉정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관계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인식한 뒤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건강한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용기 있는 행위를 뜻했죠. 마치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서책들을 분류하고 가지런히 정돈하듯 마음속의 관계들도 그러한 정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빛은 어둡기만 했던 유배 생활의 한 줄기 희망처럼 비춰졌습니다. 그의 복잡하고 고뇌에 차있던 표정은 점차 평온함을 찾아갔고 낡은 종이 위에 자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정리하듯 꼼꼼히 써 내려가는 그의 손길에는 새로운 다짐과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처럼 정약용은 혹독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연의 참된 의미를 탐구하며 독이 되는 관계들을 다루는 자신만의 통찰을 점차 확립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에게 필요한 관계의 지혜가 되어줄 씨앗이었습니다. 그의 방대한 저술과 유배지에서의 깊은 성찰은 마침내 독이 되는 인연을 정리하는 5단계 지혜라는 구체적인 해법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5단계는 그저 피상적인 기술이나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인간 본성을 탐구하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고통받으며 얻어낸 깊은 인문학적 성찰의 결과물이었죠. 마치 엉켜버린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내듯 복잡한 인간관계의 매듭을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본질적인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사는 이 5단계 지혜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하고 어떤 인연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인연은 아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첫째,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마치 저울에 물건을 달아보듯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계의 무게를 가늠하는 과정입니다. 둘째는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 관계가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어떻게 소모시키고 있는지, 나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선을 긋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죠. 마치 굳건한 나무가 외부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자신만의 단단한 울타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넷째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오해를 줄이고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용기 있게 실행하는 것이죠. 먹구름이 거치고 햇살이 비치듯 관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새로운 빛을 맞이하는 과정입니다. 다사는 이러한 지혜를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전하며 그들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삶의 결정체였던 것이죠. 이 5단계는 단순히 관계를 끊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독이 되는 인연을 정리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사는 유배지에서 피어난 이 지혜를 통해 고통 속에서도 빛을 찾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피워낸 인연에 대한 지혜는 단순히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내는 기술적인 방법론을 넘어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고 존중하는 삶의 근본적인 자세를 일깨워주는 과정이었죠. 그의 5단계 해법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고통의 심연 속에서 발견한 보편적인 진리이자 시대를 초월하여 울림을 주는 인문학적 통찰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깊은 산 속에서 혹독한 수행을 거쳐 해탈에 이르는 구도자의 길을 걷듯이 다사는 유배라는 고난의 여정 속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비단 200년 전 조선시대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갉아먹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독이 되는 인연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때로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처럼 피하기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답답함과 깊은 고통을 느끼며 힘겨워하곤 합니다. 다산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굳건히 지키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용기와 지혜를 선사합니다. 그의 통찰은 짙은 어둠 속을 밝히는 등대처럼 우리 삶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냉정하고 잔인한 행위로 여깁니다. 하지만 다산의 삶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독이 되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냉정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위한 소중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고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산 정약용이 혹독한 유배지에서 얻어낸 이 지혜는 단순히 눈앞의 고통을 피하는 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고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깊이 안겨주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을 지치게 하는 독이 되는 관계는 없으신가요? 다산의 지혜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고 더욱 풍요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비단 해로운 인연을 정리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를 어떻게 알아보고 또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죠. 다음 시간에는 다산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찾아가는 지혜에 대해 더욱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의 빛나는 통찰 속에서 우리 삶의 인연들이 더욱 의미 있게 빛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얻어낸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 삶을 지치게 하는 인연들을 어떻게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그의 지혜는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는 것만을 넘어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연을 알아보고 가꾸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다산이 전하는 독이 되는 인연을 지혜롭게 다루는 구체적인 5단계 해법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18년에 걸친 혹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 단단히 여물어간 이 지혜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닌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인문학적 성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긴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해롭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하거나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곤 하죠. 하지만 다산은 고통스러운 관계의 뿌리를 찾아내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철하게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를 풀기 전 어디서 엉켰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가 어떻게 소모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마주해야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별의 지혜입니다. 단순히 나쁜 관계라고 치부하기보다 그 관계의 본질과 역학을 깊이 파고드는 단계예요. 상대방의 행동 뒤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다산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그 이면을 관찰하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의 복잡한 층위를 분석했습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계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죠. 세 번째 단계는 거리 두기입니다. 물리적인 단절이 어렵더라도 심리적, 감정적인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산 역시 유배라는 물리적 거리 덕분에 과거의 인연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죠.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서 잠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 숨통을 트이게 하는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중심 잡기입니다. 해로운 관계에 얽매이다 보면 자신의 가치나 행복을 잊기 쉽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홀로 서는 법을 배우며 외부의 평가나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처럼 스스로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관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재정립 또는 단절입니다. 앞선 4단계를 통해 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신을 보호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형태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때로는 과감히 끊어내는 것이죠.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더 나은 길을 열어주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사는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인연들을 재정비하며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으니까요. 정약용이 혹독한 유배의 시간 속에서 얻어낸 이 인연에 대한 지혜는 단순히 눈앞의 고통을 피하는 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찾고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깊이 안겨주었죠. 그의 지혜는 개인의 생존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딘 바위처럼 단단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용기를 불어넣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하며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어쩌면 해탈과 같은 깨달음의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을 지치게 하는 독이 되는 관계는 없으신가요? 다산의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독이 되는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결코 냉정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선택임을 다산의 삶이 분명히 증명하고 있죠. 그의 빛나는 통찰은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고 더욱 풍요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산의 가르침은 비단 해로운 인연을 정리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를 어떻게 알아보고 또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죠. 그의 빛나는 통찰 속에서 우리 삶의 인연들이 더욱 의미 있게 빛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